반갑습니다. 로고스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영동일고 2학년 수학 1에 대한 영상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기보다는 주요 문항 위주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세한 분석 자료는 로고스학원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2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탄젠트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요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 풀어보셨던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을 곱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4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고 4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이 값을 더 이상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만들어 쓰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이용한 요 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는 값으로 2분의 3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이 존재하는 범위를 봤더니 4사분면이죠. 자, 4사분면이니까 사인 값의 부호는 0보다 작을 거고 전체 부호는 양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그 값의 부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6이다. 즉 5번 이렇게 하고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 1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가 0에서 2파이로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나를 이용을 해서 범위를 줄여주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조건 나를 만족하는 것은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여야 되니까 3, 4분면이어야 된다. 즉, 파이보다는 크고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얻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만큼의 동경이 세타라고 했을 때 7세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온 요 분의 동경이 7세타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각도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3, 4분면에 존재를 하지만 아이디어를 잡기 위해서는 1, 4분면에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값은 7세타 더하기 세타를 했을 때 2n 파이꼴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자, 이것을 이용을 하면 8세타의 범위가 8파이에서 12파이 사이가 될 거니까 얘는 2n 파이가 8파이에서 12파이가 될 거고, 이거를 만족하는 n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8세타 값이 10파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럼 세타는 4분의 5파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파이고, 자, 요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로그 2의 2배에다가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로그 2의 루트 2가 돼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객관식 15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고 저희 교재에도 이와 유사한 문항이 있어요.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그죠? 자, 먼저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좀 표현을 해 보시면요. 자, 요런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둘 건데, 지금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를 베타, 얘를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젠트 대칭성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얻어낼 수 있는 좌표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가지고 2로 나눴을 때 6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2분의 파이라는 조건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연립을 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느냐. 두 개를 더했을 때 2베타는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돼서 베타 값은 12분의 5파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탄젠트 3x에다가 12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시면 탄젠트 4분의 5파이가 돼서 이 값은 1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이 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값분의 여기 있는 값의 비가 될 거니까 탄젠트 기울기를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요각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길이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증가량은 12분의 5파이에서 빼기 6분의 파이를 한 거고 y 증가량은 1이 될 거고요. 자, 얘를 정리해 주면 4분의 파이분의 1이 돼서 파이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객관식 16번 문항입니다.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한 후에 그 다음에 요 지수 부등식을 푸는 문제네요. 그죠? 자, 먼저 그래서 그래프로 먼저 표현을 해 봐야 되는데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자, 이때 이쪽 부분을 풀어 보시면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y는 3이라는 직선에서 fx가 더 작은 부분을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냐라는 건데 이 모든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요 값이 알파고 요 값이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값만 찾아내면 되는데 자, 요 두 개의 값은 대칭성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베타 값 하나만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의 x가 3이 되는 거니까 x는 로그 2의 3이 되고요. 로그 2의 3이니까 약 얼마가 될 거냐면 1. 얼마 이런 값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베타 값은 1. 얼마가 되고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얼마가 돼서 우리는 이쪽 영역에 이 영역에서만 몇 개가 나올 거냐면 3개의 정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주기성을 갖고 반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구간을 잘라 보시면 이렇게 4개의 같은 구간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각각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3개가 나와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총 12개가 됩니다. 자, 객관식 17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저희는 평행이동도 했었고 대칭이동도 했었고 로그에서도 다뤘었고 굉장히 많은 유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인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이 함수를 움직여 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먼저 표현을 해 보시면 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그래프가 조건을 만족하게 움직이려면 1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은 12 아래쪽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인 1-0 더하기 a라는 애가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a가 1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보다 작다라는 게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1-1 더하기 a인 1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1에서 10까지고 이때 만족하는 개수는 총 1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객관식 18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였어요. 상용 로그나 지수의 활용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상용 로그 값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상용 로그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식의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 유형이 출제가 됐네요. 자, 제일 먼저 A 몸무게를 구해보면 자 0.3%씩 감소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0.3%가 아니라 99.7%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A의 몸무게를 생각을 해보시면 75kg이었는데 1000분의 997의 n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B의 몸무게는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80의 1000분의 995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 보시면 상용 로그를 취하기 전에 먼저 약분이 좀 더 편하겠네요. 자, 얘를 약분시켜 주시면 얘는 15가 되고 얘는 16이 되네요. 그래서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에다가 15 더하기 n에 로그에다가 1000분의 997 는 로그에다가 16에 더하기 n에다가 로그의 1000분의 995.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거냐면 9.97에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라고 보시고, 얘는 9.95에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거고요. 두 번째, 이쪽 부분에 있는 값은 로그에다가 2의 4제곱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이 값을 보시면 로그에다가 15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2분의 30으로 봤을 때 얘는 로그 3 더하기 1 빼기 로그 2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을 계산을 다 정리해 보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제일 먼저 n에다가 0.999 빼기 1, 그 다음에 얘는 n에다가 0.998 빼기 1, 그 다음에 다 넘겨주시면 5배의 로그에다가 2 빼기 로그 3 빼기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이 값을 정리해 보시면 0.001n에 얘는 5 곱하기 0.301 빼기 0.477 그 다음에 빼기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얘를 정리를 다 하시면 n은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일 후인 4월 29일이 답이다 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객관식 19번 문항입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렵게 느꼈을 문항인데요. 정수계수 세는 문제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정동일고에서 최근 출제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와 유사한 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저희 교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얘는 y는 로그에다가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n을 가지고 x축으로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자, 그림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점근선은 x는 3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2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수는 정수개수를 셀 때 x를 기준으로 세는 게 편하다라고 했고요. 로그는 y를 기준으로 세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x를 구하는 기준을 y로 생각을 할 건데, y가 1일 때 x는 28이 나올 거고,
y가 2일 때 x는 26, y가 3일 때 x는 22, y가 4일 때 x는 14라는 게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나눠진 구간을 보시면 4개의 영역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쪽 부분에서는 정수로 변을 만드는 길이 일자리 정사각형이 존재할 수 없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으로 4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을 해서 14까지 몇 개가 나오는지 보면 될 거고, 자, 여기는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15부터 22까지 몇 개인지 보면 될 거고, 자, 얘는 2개가 나올 건데 23부터 몇 개인지 보면 될 거고, 얘는 하나짜리니까 딱 2개가 존재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서는 x가 1부터 14까지이니까 우리는 14개 곱하기 4개짜리 즉 56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15부터 x가 22까지이니까 8개 곱하기 3에서 24개가 만들어질 거고, 세 번째 영역에서는 23부터 x가 26까지이니까 4개 곱하기 2개 해서 8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네 번째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총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90개가 만들어질 거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이제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n이 있습니다 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건데, 자, 이때 개수를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여기에 보시면 요만큼에 있는 29에서 30까지는 정수가 좌표를 가지면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n 값이 지금 30이어야 되니까 세로로는 30개, 가로로는 29개의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 곱하기 30을 계산을 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30 곱하기 30에서 빼기 30개를 하시면 좀 더 계산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시면 870개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요 90개 더하기 870개를 한 값이 답이니까 답은 3번 960개가 되겠네요.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제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라기보다는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3월 달에 웜업 교재에서도 했었고 이번 내신 대비에서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 최대치에서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기울기를 이용한 거와 이렇게 각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함수를 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찾아야 되는 문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요 값을 제가 세타로 치환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값은 뭐가 될 거냐면 세타에서 2분의 파이를 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자, y는 2에다가 사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서 얘는 2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얘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1입니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자, t를 사인 세타라고 치환을 해 주시면 세타 값의 범위가 3분의 파이에서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치환된 식을 ft라고 넣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더하기 1이 돼서 2차 함수가 될 거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추계방정식을 봤더니 t가 4분의 1입니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근데 이 축이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축에서 최대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t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8분의 1 더하기 1에서 8분의 9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축에서 먼 쪽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입니다.
서술형 3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직보 때도 제가 해드렸었고, 물론 학교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내내 제일 강조했던 유형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좀 더 심플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 6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 거라고 했고, 치환한 다음에는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6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y는 6의 x제곱입니다 라는 형태고, 이 y를 t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x축이다. 자, 이때 우리는 x값이 양수래요. 그럼 x값이 양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려지는 t의 범위를 봤더니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 1보다 큰 쪽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t가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이고요. 자, 얘를 이제 치환을 해 놓고 났을 때는 함수로 접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ft는 t제곱에 마이너스 6t 더하기 k입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값이 0이 되는 t의 값이 어디서 존재해야 된다? 1보다 큰 쪽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축을 또 확인해 봤더니 t가 3이다 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축이 확실하게 나오면 우리는 문제 풀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라고 했어요. 자, 왜 쉬워지느냐? 우리는 축을 그리면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 두 근이 1보다 큰 쪽에서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축인 t는 3이라는 애가 여기 있을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1-6 더하기 k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k가 얼마보다 커야 된다? 5보다 커야 된다. k가 5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3, 3은 9, 6, 5, 10, 6, 3, 18 더하기 k가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k 값이 9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5에서 9 사이니까 요 값이 알파, 요 값이 베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다? 45다. 이렇게 쉽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미지수가 밑에도 있고 지수 부분에도 있는 부등식 풀이네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보시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x-1의 제곱에다가 x-1이 1입니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자,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즉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 값은 감소함수의 지수 형태를 띠기 때문에 x-1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 x가 1보다 커야 되고 우리는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범위는 따로 풀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그냥 잘 이용을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두 번째 풀이를 가져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범위가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때 해의 범위는 바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뒤집어 주시기만 하면 답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원하는 값은 이 범위 안에서 얘를 찾는 거니까 우리의 값은 x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0보다 작거나 또는 1에서 2 사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서술형 5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도 학교 프린트에 있죠. 제가 전날 풀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0동일고는 얘를 숫자 바꾸기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로그로 바꾸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죠?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어렵지 않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가 만약 서술형이 나오면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증가함수로만 나누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3보다 크다까지도 작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A가 1 사이도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A가 3 사이도 되고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본 다음에 문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간은 세 가지로 나눠지지만 실제로 풀어야 되는 구간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라고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림을 표현해 보도록 하면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자, 이때 9분의 1에서의 값을 생각해 보시면 하얀색 그래프보다는 요 하늘색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는 무조건 하얀색보다 위에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범위는 어느 거냐? 0에서 A가 1 사이이거나 A가 3보다 크게 된다면 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Y좌표가 더 큰 점을 그랬으니까 로그의 A의 9분의 1이 더 큰 점이고 그 다음에 9에 대해서는 로그 3의 9가 더 큰 점이 돼서 얘를 2로 나눴을 때 이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즉 로그 A의 여기가 9고 마이너스로 내려올 거고요. 자,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 걔가 1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해 보시면 로그 A의 9가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9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 경우에는 1하고 A하고 3 사이인 경우 이번에는 요 빨간색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 빨간색이 9분의 1일 때는 하얀색보다 더 아래에 있을 것이니까 9분의 1에 대해서는 로그 3의 9분의 1이 더 큰 값이 될 거고 반대쪽인 로그 A의 9에서는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준 게 2분의 1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자,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A의 9가 될 거고 걔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 A의 9가 3이 될 거고 A는 세제곱을 했을 때 9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얼마다? 9의 3분의 1제곱이 된다. 네, 여백이 없으니까 이쪽 부분에다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A의 곱을 M이라고 했으니까 M 값은 9 곱하기 9의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9 곱하기 3분의 1제곱은 지수를 더하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9의 3분의 4제곱이 되고 얘는 3의 3분의 8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로그 3의 m 값이니까 3분의 8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